이 사람들이 붙어 살다가 이거죠. 혼잣집이 붙어 있으니까 가장 문제되는 게 뭐냐면 화재입니다. 불씨 한번 탕 튀기면 전체 후룩 타는 거예요. 너무나 타기 좋게 돼 있는 거죠. 좋게 살고 있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아까 물과 하수 처리가 제대로 안 되니까 거기로 비롯되는 일종의 전염병, 건강의 문제도 심각한 문제가 되게 됩니다. 우리가 산업혁명을 일으켜서 지금의 문명을 이루어온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도시는 일단 산업혁명과 함께 그런 아주 아픈 과거로부터 시작해서 현재 오는 과정을 나오게 될 텐데요. 그래서 아무리 잘해봤자, 또 사진 틀린데, 아무리 잘해봤자 이 정도 집을 영국 탄광도시에서 그림을 그려줍니다. 자, 이 집 지금 살만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빌리 엘리어트라는 뮤지컬, 그 영화 보면 딱 이 정도 탄광도시가 나오게 됩니다. 맞으면 주변에 아무것도 없이 시멘트 바닥에, 먼지 풀풀 바닥에 딱 집 짓고 사는 거예요. 이게 지금 탄광에 노동자들 일을 시켜야 되니까 이제 영국이 개화돼서 이 정도는 지어주고 사람 살게 하자라고 한 것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 관해서 이제 산업혁명 하면서도 수많은 생각들이 나게 됩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나서요. 이제 아까 보세요. 추세가. 야, 지금도 여러분 우리 똑같은 상태입니다. 지금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슨 AI가 어떻고 자율주행이 어떻고 수소전 이런 얘기 막 들으실 겁니다. 근데 느낌상 어떤 거죠? 이따 싶어 죽기 전에 올까? 이렇게 얘기 한번 하시고 30년 뒤에 올까? 시대를 받아들일 때 그럴 텐데 이 시대도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어떤 발상을 한 사람이 있냐면요. 도대체 산업혁명 때문에 이 인간의 삶이 이래 가지고서는 안 되겠다. 이게 뭐냐? 뭐 하자고 사는 거냐? 빵 먹고 사면 되는 거지. 옷 좀 두꺼운 거 입는다고. 그릇 좋은 거 쓴다고. 이렇게 사람들을 시골에서 불러다가 저런 상태에 노동시켜가지고 엉망진창인 거 아니냐라고 해서 몇 명의 사람들이, 특히 로버트 오웬은 처음으로 영국에서 자기가 사회주의라고 한 사람인데요. 야, 그거 말고 시골로 돌아가서 이렇게 요즘 말로 하면 공산주의의 노동협동조합 같은 것을 구상을 합니다. 실제 이 사람은 실행을 해본다고 합니다. 밑에 사진은 그 뒤에 발전해서 우리가 보기에 콘도 비슷하게 생겼죠. 이런 거 해서, 야, 이 사람 주장은 이거예요. 야, 사람은 지랄이고 농촌에 가서 다시 우리가 자급자족으로 둘러 모아가지고 이렇게 살아보자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옳은 걸 생각하는 사람, 또 그 다음에 좀 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집중해서 인간 문제를 고려한 사람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장할 것은 뭐죠? 요거는 지금 말로 하면 시대 흐름을 제대로 못 읽은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아까 산업혁명이 막 일어나서요. 건축에 재료 들어오고 할 때 그것에 대해서 반발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저희들은 꽤 의식이 있었고 의미 있는 그 이론가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시대적 흐름에서는 한 가지 차이가 있었었죠. 이 정도 하다가 또 하는 것이 전원 가든 시티로 전원 도시라는 컨셉도 만들어냅니다. 이분은 건축가나 도시계획가는 아니었는데요. 돈을 벌어서 발상이 뭐냐면요. 지금 현재 도시가 마구 퍼져나가 버리잖아요. 맞으면 막 계획 없이 무차별적으로 퍼져나가니까 야, 그러지 말고 일단 중심 도시 안에 바깥의 도시를 하나하나 구성해 내는데 이 각각의 도시들은 다음처럼 중심에 센트럴 파크가 있고 사람 주거지가고 산업지역에 거리가 있는데 계속해서 켜켜이 전원을 집어넣자. 말하자면 사람이 도시에 살더라도 전원 속에 살자라고 아이디어를 내는 겁니다. 앞에 로버트 오웬의 이 아이디어는 공산주의에 잠깐 사용되었지만 사그라든 아이디어지만 지금 이 전원도시라는 아이디어는 사실은 지금 저희가 도시계획을 할 때 상당히 살아있는 컨셉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광주가요. 공원 비율이 전국에서 굉장히 높은 도시입니다. 동의하세요? 왜 광주 공원이 어디 있습니까? 광주 시내에 공원이랑 전남대학교밖에 없는데 광주공원 사직공원에 나무 몇 개 없잖아요. 광주는 무등산이 광주 면적에 포함돼가지고 공원 면적이 그렇게 넓은 도시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해해야 되는데 이거를 3D로 그리면 이런 도시 형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것도 지금 사실 이 도면도 보면 사실은 좀 재수없는 그림이죠. 재수없잖아요. 한 줄로 쭉 서가지고. 그런데 이런 발상들이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산업혁명에서 그 기계로부터 벗어나서 인간이 자연과 하는 흐름이 있자 하는 것이 있었었고요.
또 이것이 지금 토니 가르니에라고 하는 프랑스 사람이 한 공업도시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가장 현재로 보면 현실적인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냥 보시면 원래 마을은 요만큼밖에 없었어요. 원래 마을은 요만큼 있었었는데 공장 지역을 따로 구분하고 주거 지역을 따로 구분하는 겁니다. 맞아요. 공업 지역과 주거 지역을 같이 붙여놓으면 맞아요. 공업 지역에서 나온 오염 이런 것으로부터 피해를 입으니까 분리해 놓자. 이 정신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만든 도시 안에 계속 녹아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가 광주 내에서도 여러분들이 사시는 곳은요 전부 다 주거 지역이라고 정해진 곳에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상업 지역이라는 곳에 마트가 서 있고요. 상업 지역에 모텔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공업 지역에 공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짓고 싶다고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들이 갖고 있는 모든 땅 하나에 복잡한 코드가 매겨져 있습니다. 너는 여기다 건물을 얼마짜리, 몇 층짜리를 지을 수 있고 무슨 시설을 할 수 있으며 여기는 노래방 못 들어가. 여기는 술집 들어갈 수 있어 라고 하는 것들이 항목에 꽤나 자세하게 되어 있는데 일종의 그것의 시작이 되는데요. 여기서 보면 몇 가지가 나왔습니다. 전부 다 주거지만 있고 기차역이 있고 따로 빼서 병원 만들었고 이제 병원이 필요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공업지역 크게 지어놨습니다. 이 면적은 제 눈에 보기에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공장 이 정도면 주거지역은 훨씬 더 넓어야만 합니다. 이게 지금 이때 만들어져서 오케이. 아까 말한 것처럼 더 이상 도시 내에서 새로 공장들이 들어가서 엉망으로 사는 것은 안 되겠다. 드디어 공장과 주거지역을 계획적으로 처리하자는 발상이 되었을 겁니다. 이 아이디어가 멋진데긴 한데요. 요즘으로 보면 이 아이디어가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요. 이 아이디어가 교통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침에는 저 모든 자동차가 이쪽 방향으로 한쪽으로 전체가 하게 되고 밤에는 퇴근 시간에 전체가 밀려오게 되고 낮에는 텅텅 비어있고 밤에는 텅텅 비어있고 요게 나오면서 요즘은요 도시를 완전 이것이 기능적으로 작동하는 시간에 따라서 하는 거였지만 요즘은 도시를 전체를 24시간 동안 살아 움직이게 하는 것이 좋은 도시를 만드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 도시들이 구성되었고요. 거기 안에 이런 그림들을 이 사람이 그려놓은 1914년에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도시에 공장은 어떻게 짓고 주거는 어떻게 짓자. 저는 이 그림 볼 때마다 항상 놀라운데요. 여러분 이 그림 보시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우리 시골에 어딘가 마을 회관은 전부 다 이렇게 생겼었습니다. 1914년에 콘크리트와 벽돌로 집을 지었을 때 가장 효율적으로 집을 짓는 게 어떤 사이즈인가 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지어졌고 우리 모든 시골에 이런 집들이 공급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던이라고 하는 것이 실은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근대는 지금 1914년, 19년 어떤 때입니까? 우리는 지금 유관순 누나가 독립운동 부르던 시대 아닙니까? 전혀 관계없는 거죠. 산업 관계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소위 전 세계 흐름에서 한번 누군가 선구주로 만드는 내용들이 넘어와서 그렸고 저는 이런 사람들이 1914년에 이런 그림들을 그려놨다는 사실을 이제 되게 우선 놀랍고 존경스럽고 하는 분위기가 되죠. 이 시대에 이제 여러 가지 그림들을 그려 수많은 건축가들이 이 당연한 그림들을 그립니다. 오른쪽은 그냥 300만을 위한 도시를 만들고자 한 거였고요. 왼쪽은 도시는 상관없는데 밀라노라는 도시를 옆에서 새로 만들자라고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두 그림은 1914년, 23년에 그려졌는데 두 도시에 뭐가 있냐면 하나 보실 것은요. 여기에는 지금 고속 열차가 들어가는 플랫폼이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여기에는 지금 비행기가 떠는 활주로가 달려져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비행기가 작은 쌍엽기 같은 것들이 있는 거죠. 도시를 연결하는. 그러니까 이때 이 사람들이 소위 선구자들이 이런 파악들을 하는 거죠. 자, 이제 도시가 집적화될 수밖에 없고 집적화 됐었을 때 이동 수단에 관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도시의 인구가 많이 모여야 한다는 확인한 것 같습니다. 오른쪽의 건축가 루꼬르비주에는 300만을 위한 도시를 했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럽에는 300만을 넘는 도시는 없습니다. 지금 광주가 150만인데 아시다시피 1000만 도시는 중국은 엄청 많지만 지금 서울은 정말 본격 대도시이고 100만 도시도 대도시입니다. 유럽에서는 40만, 50만밖에 안 되는데 이런 아이디어를 내는데 이런 아이디어는 왜 낼까요? 라고 물어보면 한마디로 이겁니다. 공장의 노동자가 필요해서입니다. 공장의 노동자가 필요해서 이런 짓는 거죠. 왼쪽에 밀라노를 계획하는 건데요. 혹시 밀라노 다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이제 저희들은 여행을 다니잖아요. 가장 매력적인 도시가 어디인가 이제 물어보면 뭐 다 도시가 맛이 있죠. 맛이 있는 저는 밀라노 되게 좋아합니다.